2학년 특성화과 문학 4-3 극갈래의 흐름 2 불모지. 이번 시간에는 현대극인 불모지라는 작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46쪽에 있는 현대 희곡 불모지라는 작품입니다. 자, 먼저 이 작품의 핵심 정리를 먼저 해보겠는데요. 이 작품은 갈래가 희곡입니다. 희곡은 바로 연극 대본이지요. 연극 대본인 희곡, 극갈래의 가장 대표적인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극, 여러 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긴 어떤 희곡, 긴 연극의 한 대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주의 극입니다.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해낸 사실주의 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성격은 사실주의 극이다 보니까 사실적이고요. 그리고 그 인물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다룬 비극적인 그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현실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은 전쟁 직후인 1960년대 후반의 서울 종로 한복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해체와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희곡의 특징은 평범한 한 가족의 몰락 과정을 통해서 당대의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낡은 한옥과 고층 건물의 대비, 그리고 최노인과 자식들의 대조를 통해서 전통과 현대의 충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라는 시대 자체가 전통적인 사회가 현대 사회로 급격히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최노인과 그 아들들을 등장인물로 등장시켜서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무대의 배경을 먼저 보면은요, 무대의 배경은 그 서울시 종로라는 그 장소에 공간적인 배경에 최노인의 낡은 기와집이 있습니다. 최노인의 낡은 기와집이 있고 그 기와집 주변으로는 번화한 상가 그리고 고층의 신식 건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최노인네의 초라하고 무기력한 상황과 그리고 신구, 새로운 것과 옛날 것의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주는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작품에 반영된 당시 사회상을 보면은요, 이제 새로운 건물들이, 높은 빌딩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였죠. 그래서 신식 건물과 그를 위한 건축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때였고요. 그 다음 전차와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면서 전차와 자동차의 소음이 도심이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공동수도의 사용. 공동수도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상상하지 못하는 건데요. 지금은 집집마다 수도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공동 우물처럼 동네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는 수도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낡은 기와집. 낡은 기와집은 우리가 요즘 이 동네나 이런 마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당시만 해도 낡은 기와집들이 조금씩 군데군데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상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전쟁 이후 도시가 급격하게 재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새로운 건물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이 정도로 파악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설이 미비하고 전통적인 삶의 모습이 남아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산업화되고 도시화되지 않아서 예전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중에서 9세대를 대표하는 최노인과 어머니의 인식을 살펴보면은요. 자, 이분들은 강약방의 처방에 깊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의 옛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죠. 자, 이들의 특성은, 인식적인 특성은 과거 지향적이며, 즉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집을 둘러싼 갈등, 이 희곡의 주요 갈등을 보면은요, 최노인과 자녀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최노인은 예전부터 살아온 집에 대한 애착을 지니고 있어서 이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식 건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자녀들은 불편하고 비좁은 구식집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신식 건물에 대한 동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노인과 자녀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통적인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을 인물 간의 대립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채노인과 그 다음 근대적 가치관을 가진 자녀들의 어떤 인물 간의 대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희곡의 비극을 심화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살펴보면요. 차도의 기적 소리는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애상적인 경음악, 그 슬픈 음악이 나온 것은 비극적 상황이 닥친 최노인의 일가의 모습을 표현하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기찬 모습과 그 슬픈 그 소리가 함께 나오면서 부조화음으로 들리는데요. 자, 이것은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하는 최노인 일가의 비애,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적 분위기를 더욱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희곡의 제목인 불모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불모지의 의미, 불모지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불모지의 의미는 9세대로 보면은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예전의 힘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세대에는 새로운 사회에 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에게 모두 불모지,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땅의 의미라는 것은 불모지는 전후 전쟁이 끝난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9세대와 신세대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살기 힘든 척박한 현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과서를 보면서 학습 활동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46쪽 붙어 있는 교과서 지문입니다. 지문의 어떤 희곡은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는 학습 활동, 문제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47쪽에 있는 날개 질문입니다. 식구들이 낡은 기와집에 살면서 느끼는 불편함은 무엇인가? 라고 했죠. 자, 낡은 기와집에는 수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자, 수돗물이 안 나오는 거죠. 수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공동 수도에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 점과 주변의 신식 건물이 햇빛을 가려 대낮에도 어둡고 습한 점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48쪽에 있는 날개지문 한번 볼까요? 네, 최노인과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최노인의 성향은 어떠한가? 자, 최노인이라는 인물의 성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교류해온 강약방의 신뢰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주변의 새 건물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지향적이며 완고한 성격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49쪽의 날개 질문 보겠습니다. 취직 통지서가 하루만 앞서 왔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자, 맨 마지막에 취직 통지서가 오게 되죠. 취직 통지서가 하루만 앞서 왔다면 경수가 강도 행각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경수가 강도 행각을 벌이는 것은 일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인데 취직이 됐다고 하면은 굳이 강도 짓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최노인 일가가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취직 통지서가 늦게 도착함으로써 사건의 비극이 훨씬 더 심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개 질문이네요.
경운이 경수를 외면한 이유는 무엇일까? 경우는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왔죠. 살아온 자신과 달리 현실에 경솔하게 대처하여 집안을 몰락하게 만든 오빠의 비도덕적이고 한심한 모습에 대한 실망감과 원망 때문에 경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51쪽에 있는 학습 활동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내용입니다. 1번 이 희곡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활동을 해보자. 1. 무대 지시문을 바탕으로 번화한 상가에 자리 잡은 최노인의 낡은 기와집을 상상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라고 그랬네요.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으면 되는데요. 예시 답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번화한 상가와 대비되어서 낡은 기와집이 더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밝고 활기찬 느낌의 상가와 달리 오래된 기와집은 어둡고 음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1번에 2번입니다. 집에 대한 최노인과 경제의 생각의 차이를 비교해보자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최노인과 그 자식들에 대한 집에 대한 생각 차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노인은 집은 삶을 살아가는 터전이라고 생각하며 예전부터 살아온 낡은 기와집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경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경제는 신식 건물의 가치를 긍정하고 낡고 오래된 집을 떠나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겠죠. 자, 다음입니다. 이 희곡에서 비극적인 분위기를 고조하는, 비극적인 분위기를 높이는 요소를 찾아보자 라고 했네요. 경수가 강도 사건을 벌인 뒤에 취직 통지서가 도착하는 것. 비극적이죠. 먼저 도착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것을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나서 좋은 일이 와서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경수가 끌려나간 후에 애상적인 경음악이 차도의 기적소리와 부조화를 이루며 울려오는 것. 이런 것 역시 비극적인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희곡에서 엿볼 수 있는 당대의 사회상을 파악해보자 그랬네요. 이 희곡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시대적인 사회적인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당시는 6.25 전쟁이라는 그 전쟁이 있고 나서의 직후인데요. 전후 사회를 복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수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공동수도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리고 세대 갈등, 가치관의 갈등 등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취업이 어려웠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젊은이들의 취업이 어려웠던 그런 사회의 모습을 이 희곡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참고하여 작가가 작품의 제목을 불모지로 붙인 이유를 추측해보자 라고 했네요. 1950년대 중반 이후는 한국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 혼란한 사회였다. 당시 발표된 희곡 작품들은 이러한 어둡고 불안한 사회적 상황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1950년대는 새로운 문명과 서구화에 의해 구세대가 쇠퇴해 가던 시기이기도 하다. 구세대의 몰락은 곧 새로운 세대의 성장과 맞닿아 있어야 하지만 전후의 곤궁함은 신세대에게도 성공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기의 희곡 작품에서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당시의 신세대 역시 파멸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그 설명인데요. 자, 이를 통해서 왜 이 작품의 제목이 불모지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요. 전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구세대는 힘을 잃었고 신세대의 삶은 불완전하고 불안하였다. 불모지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이라는 뜻으로 구세대와 신세대가 모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당대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땅, 신세대도 그렇고
구세대도 그렇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52쪽을 보면은요. 자, 이 희곡과 관련해서 이 작품을 개작한 태양을 향하여라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이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252쪽은 각자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